예, 이것이 웨일과 갬블의 또 뭐 8가지 모형을 또 한번 가지고 또 지역사회 복지 또 실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영국의 개념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일본과 우리나라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한번 이제 지금 미국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8가지 모형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웨인블과 로스만 테일러의 모델인 3가지 비교를 해보면요. 그 웨인블과 게이블은 사회 계획 프로그램 개발과 연대, 로스만은 사회 계획과에다가 이걸 좀 추가했고, 테일러가 로버츠는 계획 모델,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스만은 여기 2개 사회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테일러에서 이 모델을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로스만은 이렇게 했고, 웨일과 갬블은 요 2개를 중심으로, 로스만은 테일러는 요 3개.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없는 부분들 그 각자 그 역사에 따라서 이 학자들이 살았었던 실천 학자에 살았던 시대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웰브가 개임하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건 근린 지역사회 조직,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또 정치 사회적 행동, 연합, 사회운동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사회 행동적 측면, 요거와 요것은 이제 개발적 측면을 보다 세분화해 놓은 것이고, 이제 뭔가 좀 조직화 행동적 측면은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웨일과 갬블은 이 지역사회 개발을 좀 세분화시키는 사회 행동 모델을 세분화했던 것이고, 데일러와 로버츠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 행동 모델 이 2가지 모델을 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결정 권한에 따른 지역사회 실천 모델에 관련된 그 논문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훑어보니까요. 그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결정 권한에 따른 지역사회 실천 모형.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보통 여기서도 이제 그 자기 결정권에 관련된 논문들을 쭉 보니까요.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또는 계획, 연계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개발 정치 이제 클라이언트의 결정 권한은 약간 요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후원자의 결정 권한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후원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하는 데 있어서 후원자의 결정 권한이 굉장히 많아요. 왜 돈을 주니까. 돈을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결정 권한이 후원자들이 많이 있고 계획을 세우는데도 주로 이제 후원자의 권한, 그러니까 돈을 후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일반인들도 돈이지만 돈을 주는 어떤 단체거든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군구가 될 수도 있고 민간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에서는 후원자의 결정 권한이 크고 계획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연계하는 데는 조금 더 후원자의 권한이 큰데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 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결정 권한이 크고 지역사회 개발 측면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역량을 향상시키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결정 권한이 크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 강화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클라이언트의 권한, 그러니까 참여한 주체들의 권한이 크죠. 그래서 이 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여 주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느냐, 이런 것들은 그 아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여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주로 그 후원자 그보다는 아니 이제 후원자들이 이렇게 크고 클라이언트 아까 이야기했던 개발이라든 정치적 행동이나 이런 지역사회 개발 이런 부분들은 주로 굉장히 그 저 클라이언트의 결정 권한이 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있다 하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까 8개 모델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근린 지역사회 조직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역사회 조직의 실천의 초점은 이제 지리적 의미의 근접성과 그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조직 활동을 개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과업들을 달성한다. 조직과 교사, 감독,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능적 지역사회는 아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집단의 권익을 추구하는데 현안 이슈에 따른 옹호, 정책,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조직과 교사,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모델.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 8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기술적, 정치적, 과정적 기술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관점을 반영한 계획과 개발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설득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중 초점을 가져야 된다. 지역 주민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투자자 및 자원을 목록화하는 것들. 사회복지사 역할은 기업체의 3단 구성원, 초기 조직 단계에서 단체 구성, 욕구 조사를 조사 기술, 개발 계획 결정 기술, 협상 기술이 필요하는 사람으로 보겠다. 자, 사회 계획 모델 직접적으로 문제하는 모델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여기도 똑같이 해당되네요. 휴먼 서비스 기관의 연합체라든지 개별 조직, 지방 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 사회복지사와 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확장, 조정,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실천과 도입을 하고, 역할은 조사, 욕구 사정, 평가, 또 사업계획 작성,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계획 이거 아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자, 이제 후원자의 제공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데 주로 관심은 특정 인구 집단의 서비스의 개발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욕구에 따른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 잠재적 클라이언트, 기관, 스택 간의 상호작용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역할은 계획가, 또 사업계획서의 작성자, 대변자, 중개자, 촉진자, 관리자, 감독자, 평가자 이런 역할이 있다. 정치 사회적 행동을 보면요, 이제 사회 행동 모델이죠. 기회 불평등에 대한 도전, 부당한 결정에 대한 도전, 지역 주민의 능력에 대한 믿음 강화, 또 정책이나 정책 위반자의 변화, 기업체 행동 변화. 사회복지사는 교육자, 조직가, 연구자, 관리 기술자를 기술로서의 능력을 연합, 우리가 아까 이제 사회 행동 모델에서의 이제 연합적 활동, 우리가 지역사회 네트워크하고 이런 거죠. 다양한 조직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연대하여 구축하는 것. 다중 조직적인 힘의 기반을 두고 있고 표적 체계는 선출직 공무원, 자금 지원 재단, 정부 기관들을 연합해서 공략해서 우리의 정책에 맞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지도자, 대변자, 중개와 협상 기술자 이런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운동,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을 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을 자극하는 운동, 시민권 운동,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조직의 스텝으로서 특정 사회운동의 옹호자는 촉진자로서 사회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외인불과 갬블의 8가지 모형과 외일의 재분류 4가지 모델을 해보면 아까 이 4가지 모델이 이것은 개발 모델로, 이 2개는 조직화 모델로, 이건 계획 모델로, 이건 변화 모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일본한테 일본 것을 왜 배울까? 실은 우리나라가요.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상이나 가치 철학은 미국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실전 현장 것은 실전 현장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이라든지 법은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렇게 일본의 어떤 스타일을 한 10년 정도 우리가 좀 뒤처진다 이렇게. 물론 많이 격차가 좁혀졌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일본은 재택복지 모형, 서비스 모형인데요. 노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을 다양화, 홈헬퍼 인력을 육성하는 주민 참가 모형인데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파트타임 홈헬퍼나 볼런티어 육성을 해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 모형에서는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나 인력 재원, 지역 주민의 욕구와 연계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건강 네트워크 확립, 주택과 환경 개선, 재가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이것이 그대로 우리나라가 갖고 왔거든요. 지역사회복지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어떤 우리 또 일본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이게 동양권이라 비슷한 일본이나 아니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정서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또 가깝고 이런 어차피 굉장히 미운 곳이고 뭐 경계를 해야 되지만 실은 서로 많이 서로 주고받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실은 우리 그 복지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진국 실천론의 시사점은 뭘까요? 영국의 탈시설화 모형과 일본의 지역사회 보호 정책인 재택복지 모형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양원들 많이 있지만 실은 지역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지역사회 케어 보건과 의료가 보건과 복지가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복지의 대상자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요양보호 어르신들을요 지역에서 보호를 하고 요양보호를 파견하고 재가복지를 하잖아요. 많아야 40만 원, 5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잖아요. 120만 원 이상을 정부에서 줘야 돼요. 한 3, 4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예산도 전략하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바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최대한대로 살다가 늦춰서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가 전체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요양원 같은 데에서 재가복지센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재가복지센터를 하면서 요양보호를 잘 하다가 웬만하면 요양원으로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좀 고리를 좀 끊으려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행동 모형은 시민단체가 더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이 사회행동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단체가 그 사회행동 모델을 통해서 뭔가 힘을 합해서 주로 정책에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환경이 다른 미국과 한국적인 사회 행동 모형을 개발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토착화가 필요하다. 토착화라는 것은 외국 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걸로 되는 것이 토착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1987년도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이나 책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1950년대 외원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언제까지 외원단체들이 있었냐면은 1970년대 후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국이라든지 외국 거의 방법론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 되면서 국가가 발전되니까 외원단체들이 다 후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1980년대와 90년대 사이가 복지의 약간의 좀 침체기예요. 그 이론적인 것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87년도 이런 봐도요. 그 좀 책들이 없어가지고 원서 갖고 했어요. 미국 것을.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90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꾸 우리나라 책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그 옛날 이론보다도 요즘에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또 아파트 문화 이런 거면 새로운 문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에서의 어떤 해결 방안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갈등 조정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 간의 민민 갈등, 민과 간의 갈등보다는 좀 요즘 민민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민민 갈등을 어떤 식으로 평화적으로 잘해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어떤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지역사회 실천 모형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자면요.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아까 이야기했던 건 시설의 경영자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후원금을 확보하고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어떤 이런 측면들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그 국가의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후원자라든지 지역사회 주민들을 그 주민들에게 자원을 끄집어와서 지역의 어떤 그 역량을 향상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 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지 다원화다. 그러니까 복지의 주체가 옛날에는
국가만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예산이 확보 없잖아요. 예산이. 지금 이것처럼 국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산업이 안 되면은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그 국가가 앞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 국가 예산이 국가가 바닥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잘 발달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가 국가의 자원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자원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화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나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다. 재가복지 서비스 모형 선진국에 비해서 다양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재가복지 서비스가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하고 아동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장애인 그래도 이제 장애인 쪽에도 많이 활성화가 좀 됐고 그래서 외국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특화가 돼 있어요. 어떤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치매 중심으로 어떤 중심에서는 어떤 중풍 중심으로 이렇게 특화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가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특화되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사회복지가 이제 좀 특성화된 우리 학교가 이제 사회복지 여러 영역 중에서 갈등을 잘 조정하고 연계해서 조금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또 복지마다 그렇게 특성화된 것들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 또 지역사회 복지 계획 모델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일본의 어떤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옛날에는 국가가 지역사회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또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자원을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민과 관이 같이 모여서 복지협의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회복지 시설을 몇 개 짓고 그 시설을 어디에 짓고 그 자원을 어디로 끄집어줄 건가를 같이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복지 수준이 여러분들 외국 3세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복지 계획을 지금 한 5주년까지 갔는데 계획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